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좀 가치있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달팽이 주식 신하부루입니다. 모처럼 굉장히 즐거운 주말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상승하는 시장을 만나볼 수가 있었죠. 근데 또 하필 오늘이 주말이라서 아마 오늘 국내 시장이 함께 열렸다면은 똑같이 국내 증시도 좀 멋진 흐름을 연출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다우와 S&P 그리고 나스닥까지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죠. 이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은요, 첫 출발부터가 좀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바로 이 임금 상승률 덕분이었거든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예측치보다 좀 많이 낮게 나온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우호적인 수치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제 환호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경제 전망 하나가 지금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항상 부정적인 전망이 어땠어요? 유튜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주를 이루어 왔단 말이에요. 아마 저처럼 막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골디락스라는 새로운 경제 전망이 굉장히 좀 마음을 들뜨게 할 만한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뭐 얼굴은 지금 잘려 나갔지만 곰 3마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뛰어가는 단발머리 소녀가 보이시죠? 이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전래동화지만 해외에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전래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골디락스라는 소녀가요, 참 중간을 좋아하는 소녀예요. 항상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미지근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항상 미지근한 걸 선택하는 소녀고요. 딱딱한 침대, 뭐 물렁한 침대, 그리고 적당한 침대가 있으면 적당한 침대에서만 자는 항상 이런 소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소녀의 특징이 이 경제에 접목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엄청나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또 인플레이션이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과열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 바로 이 골디락스 경제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한번 미국 언론에서 이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그때부터 유명해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제 나온 경제 지표를 보시면요, 실업률을 보세요.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았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던 임금 상승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둔화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골디락스처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미국의 연준이 가장 바라는 뭔가 나중에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오늘 외신들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니까 이번처럼 막 임금 상승세가 오늘처럼 계속 둔화가 되게 된다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확률이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하루 만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연준도 항상 언급하던 게 뭐였어요? 임금 상승률이었죠. 이게 자꾸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계속 언급을 해왔잖아요. 항상 시장이 갖고 있던 걱정거리 하나가 조금은 오늘 누그러졌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데 비해서 걱정거리였던 임금 상승세만 둔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시장은 더 안도르라면서 오늘 오른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진짜 노동시장 쪽에서 오늘 같은 추세가 만약에 계속된다면은 미국의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막 억지로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금리를 굳이 오래 유지할 필요성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겠죠. 진짜 저도 이것 때문에 평소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인플레이션 중에 끝판왕이 뭐예요? 바로 지금 같은 임금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요, 오늘 우호적으로 발표된 이런 임금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으로 나올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 꾸준히 둔화가 된다면은 진짜 저 같은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일말의 희망이 한 가지 생기는 거니까요. 연준으로서는 경기 침체를 최대한 피해 가면서도 인플레이션까지 잡아버리는 이런 우호적인 시나리오도 하나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연준은요, 당분간 계속 시장에게 겁을 주긴 할 것 같거든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어때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는 속도가 시장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 유가까지 조금 더 확 내려가 준다면은 물가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잡힐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도 우리가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 살짝 안도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설레는 감정이 드는 게 이번 반도체 불황기 말고 더 과거의 반도체 불황기 때요. 딱 지금 분위기랑 뭔가 오버랩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느낌 요새 저만 받고 있나요? 아마 반도체 주식에 뭐 2, 3년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한 5, 6년 이상 투자 중이신 분들은 아마 과거 때 바닥 때랑 조금 뭔가 비슷한 느낌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는 어때요? 오르고 있죠. 근데 조금 애매한 게 뭐 정부가 반도체 투자, 시설 투자, 이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랑 이 실적 발표한 시기랑 약간은 조금 겹쳐가지고 정확히 왜 때문에 상승 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삼성전자에 5년 이상 투자 중이신 분들은 뭔가 지금의 상황이 조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실적이랑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꽤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었잖아요. 특히 바닥 때, 이 반대로 실적이 엄청 좋을 때, 고점 때는 주가가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일 거예요. 단 4일 만에 거의 한 삼성전자가 7% 가까이 올랐거든요. 하이닉스도 보면 아마 10% 이상 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봤을 땐 마이크론도 어제 3%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국장이 쉬는 날인 게 이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투자 중이신 분들께서도 조금 뭐지? 의아한 감정도 드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결국 현 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장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제조업이 300조라니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요즘 특히나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세액 공제 같은 경우 잘 생각해보면 결국 이것도 삼성전자의 체력이 좋아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꼭 이해관계자들이 이 세액 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잃지 않고 잘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잘 잡아나가 주길 기원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요, 최근 굉장한 자신감을 계속 내비추고 있습니다.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고가 계속 늘어나도 오히려 더 다른 기업들과 이참에 그냥 격차를 확 벌려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그 재고의 정점 가능성 기사에 이런 얘기 많아요. 재고의 정점 가능성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이런 기사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엄청나게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코스피는 반도체가 대장인 것 같아요. 이번 주로 따지면은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때문이죠. 정말로 이 긴 하락장에도 열심히 모아온 SCHD와 삼성전자 그리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리얼티 인컴 제 주력 종목이 이렇게 4가지인데 향후에 이 4가지 주식이 정말 제 노후 자금에 큰 역할을 기여해 주길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요, 주식을 팔아서 수익률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이 주식을 팔지 않고도 배당금이 성장해 가고 배당금이 늘어나가는 방향으로 주식을 팔지 않고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 10년, 20년 투자 계획을 미리미리 다 세우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좋아도 결국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 드는 거 똑같습니다. 오르면 올라서 팔고 싶고 내리면 무서워서 팔고 싶어요. 지금 아무리 경제 위기다, 인플레다, 뭐 심각한 말들이 많아도 결국 우리 인생이 이번 경제 사이클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연습을 해가면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팽이 구독자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